전방에 좋아요를 향해 발사! 뮌헨 올림픽이 한참이던 1972년 9월 5일 저녁 11시 뮌헨 인근의 피르슈텐 펠트부르크 공군기지에서 뮌헨 경찰서 소속 저격수 5명과 팔레스타인 검은 9월단 소속의 테러리스트 8명이 총격전을 벌이기 시작하지. 다음날 새벽 1시 30분까지 이어진 총격전 끝에 테러리스트 5명이 사살되고 3명이 체포됐지만 이 과정에서 이스라엘 국적의 인질 9명이 전원 사망하고 뮌헨 경찰서 저격수 1명이 목숨을 잃었어. 이 사건은 실시간 현장 보도로 중계돼서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렸는데 더 충격적이었던 건 당시 작전에 참가했던 2번 저격수가 사건이 종결되고 경과보고 중에 했던 진술이야. 난 저격수도 아니란 말입니다. 저격수도 아닌데 저격을 했다고? 당시 저격을 했던 경찰들은 전문적인 저격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아니었어. 그럼 뭔데? 주말마다 경찰서 사격장에서 동료들과 사격 시합을 하던 경찰서 내 사격 동호인들이었는데 인질극 상황이 벌어지니까 급하게 차출됐던 거지. 대테러 부대는 뒀다 뭐해? 당시 서독 경찰엔 대테러 부대 자체가 없었어. 그리고 서독 헌법상 정규군의 국내 투입이 어려워서 군 소속 저격수를 동원할 수도 없었지. 근데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사격 동호인 수준의 경찰들을 이 전 세계가 지켜보는 인질극에 투입을 했대? 애초에 인질극 상황을 저격으로 해결할 생각도 없었어. 에? 좀 구체적으로 얘기해봐. 당시 공항엔 인질과 테러범들이 탑승할 보잉 727이 대기하고 있었고 비행기 내부엔 조종사와 승무원으로 위장한 경찰들이 탑승하고 있었어. 그러니까 뭐 여차하면은 덮쳐가지고 일망타진하겠다? 그렇지. 근데 범인들이 탑승하기도 전에 단체로 도망쳐버린 거야. 에? 당시 비행장 관제탑에서 상황을 지켜보던 서독 연방국경경비대 울리 맥게너 대령이 딱 한마디 남겼지. 이제 작전이고 뭐고 다 끝났어. 그러니까 인질극 해결하라고 보낸 경찰들이 내빼는 바람에 이 비행장 주변에 대기 중이던 경찰 사격 동호인들이 얼떨결에 저격 임무를 떠맡아서 일이 커진 거다 이거야? 그렇지. 거기다 동호 회원들이 지급받은 총은 야간 투시경은커녕 스코프도 안 달린 깡통 G3였었어. 환장하겠네. 뭐 저격할 상황이 절대 아니었구만. 결국 이 사건 이후로 특단의 조치가 취해지는데 당시 현장을 지켜본 백에너 대령 주도로 1970년 9월 26일 대테러 특수부대 GSG-9이 창설돼. 그리고 1972년 말 G3의 제작사 해클러 앤 코우에서 당시로서는 세계 최강의 반자동 저격 소총인 프레지지온스 슈튼 게베어 약자로 PSG-1을 선보이지. 세계 최강의 반자동 저격 소총이라. 성능이 어느 정도였지? 7.62mm 5.1 나토 규격탄 사용 시 명중률이 1모아급이야. 즉 100야드 거리에서 탄착군이 1인치 정도로 형성되지. 최근 테스트 결과에 의하면 특정 매치 그레이드 탄을 쓸 경우 이 명중률이 0.46모아까지 나온다고 하더라고. 그 정도면 볼트 액션 라이플 수준인데? 애초에 GSG-9 측에서 그 정도 성능을 요구했어. GSG-9이 요구해서 만들었다고? 응. GSG-9이 1972년 9월에 창설됐는데 PSG-1이 1972년 말에 등장했다면서. 그렇지. 그럼 대략 석 달 만에 볼트 액션 라이플 뺨치는 반자동 저격총을 뽑아냈다는 건데 그게 말이 돼? HK잖아. 왜 안 돼? 야 미안하게 됐다. 그냥 지지 마. 그런다고 안 되는 거 아니야. HK는 이미 오래전부터 다 준비하고 있었어. 일단 PSG-1이 HK의 전투소총 G3를 베이스로 제작된 건 알고 있지? 당연히 알지. 사실 G3는 이 저격총 겸용으로 쓸 걸 상정하고 개발된 놈이야. 그게 무슨 말이래? 뭐 요즘은 이 소총과 저격 소총이 뚜렷하게 구분되지만 2차 대전까지만 해도 이 소총과 저격 소총은 딱히 구분이 없었지. 하긴 소총 중에서 잘 맞는 놈 골라서 스코프 올리면 그게 저격 소총이었지. G3가 개발되기 시작했던 195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이 저격총의 구분이 뚜렷하지 않았고 당시 서독의 독일 연방군은 이 저격총을 따로 개발할 여유도 없었어. 그래서 G3를 저격총 겸용으로 만들었다? 그렇지? G3 자체가 잘 만든 총이었나? 당시 기준으로는 뭐 준수한 편이었지. 공장에서 완성된 후에 7.62mm 5.1 나토 규격탄 기준으로 이 5발을 쐈을 때 탄착군이 4.13모아 이하인 것들만 추구됐거든. 그 중에서도 유독 잘 맞는 놈들을 골라서 스코프로 올린 게 G3 저격형이었겠네. 그렇지. 이 G3 총몸에 스코프 마운트를 부착하는 자리가 따로 마련돼 있어. 스코프 마운트가?
4배율 핸솔트 스코프가 고정 장착된 HK 클로 마운트라는 거야. 2차 대전 때만 해도 스코프 마운트를 총에 고정 장착하는 방식이었는데 착탈식으로 바꿔놨구만. 그래야 저격수가 살아남거든. 응? 2차 대전 당시에 생포된 저격수들이 이 험한 꼴을 워낙 많이 당했잖아. 아, 이게 붙잡히기 전에 스코프를 잽싸게 떼서 버리라고 마운트를 착탈식으로 만들었구만. 그렇지. 실제로 이 G3 개발 당시 독일 연방군 측에서 착탈식 스코프 마운트를 기본 사양으로 요구했을 정도야. 아, 그런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었구나. 아니, 그래서 G3 저격총은 명중률이 어떻게 됐나? G3 시리즈의 상징적인 모델이자 가장 많이 생산된 G3A3를 베이스로 하는 저격총의 경우 보통탄 사용 시 명중률이 2.75 모아 정도야. 91m 거리에서 탄착군이 7cm 정도라는 건데, 아이, 뭔가 좀 애매한데? 300m 거리를 환산하면 탄착군이 한 23cm 정도니까 300m 거리에서 인체 크기의 표적 정도는 어렵지 않게 맞출 수 있다 이렇게 봐야지. 그리고 여차하면 이 풀 오토 사격도 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해보면 이 G3 저격형은 알보병 지원 및 통상 전투 겸용으로 볼 수 있어. 그런데 어느 날 소련군 병사들이 듣도 보도 못한 길쭉하게 생긴 이 반자동 저격총을 쓴다는 첩보가 전해졌어. 이야, SVD가 등판한 거네. 보통탄으로 2모아, 전용탄으로 1.2모아를 찍어버리는 괴물이 등장한 건데, 이 문제는 소련군의 이 괴물 같은 총을 분대마다 하나씩 배치했다는 거야. G3 저격형보다 성능도 좋은데 물량에서도 압도를 해버렸구만. 당장 수백만 명의 소련군이 서독으로 쳐들어도 이상할 게 없는 냉전식이었던 만큼 이 독일 연방군도 뭔가 비책을 세워야 했지. 그래서 HK에서는 1968년부터 SVD에 대적할 만한 저격총 개발에 들어간 상태였어. 아, 미리미리 제작을 하고 있었구만. 아, 그럼 제일 핵심적인 질문. 볼트 액션 라이플 뺨치는 반자동 저격총을 이게 만들어낸 비결이 뭐야? PS 지원 명중률의 비결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어. 일단 그 첫 번째는 명중률 면에서 유리한 구조의 G3를 베이스로 쓴 덕분이다 이렇게 볼 수 있지. G3의 평균 명중률이 4.13모라면서 딱히 명중률 면에서 이게 유리한 베이스 총은 아닌 것 같은데? 한꺼번에 수십만 정씩 찍어내는 군용 소총인데 이 명중률을 끌어올리려면 정밀하게 만들어야겠지? 아, 그렇지. 그럼 이 생산 단가와 생산 시간이 너무 소모돼. 그리고 이 정밀하게 만들면 작동 부품들이 치밀하게 맞물리기 때문에 이물질이 들어갔다 하면 그대로 작동 불량이 날 확률도 높아지지. 아니, 그러니까 G3는 생산성을 위해 명중률을 희생시킨 총이다? 희생까지는 아니고 생산성, 명중률, 내구성의 황금률을 잘 찾아낸 총이지. 그러니까 황금률을 포기하면 무시무시한 저격총으로 변신이 가능하다는 소리구만. 이 SVD랑 비교해가면서 G3에 숨겨진 저격총으로서의 포텐셜을 차근차근 살펴보자고. 오케이. 노리쇠를 후퇴시키는 과정에 있어서 G3는 롤러 지연식 블로우백 방식을 채택하고 있어. 이 방식은 SVD의 숏스트로크 가스 피스톤 구조처럼 이 격발 시 생성되는 고압 가스로 피스톤을 밀어서 노리쇠를 작동시키는 방식이 아니라 피스톤 역할을 하는 탄피가 노리쇠를 직접 밀어주는 구조야. 총열에 가스 피스톤이나 가스 튜브 같은 별도의 가스 시스템을 설치할 필요가 없다는 소리네? 그렇지. 쉽게 말해서 SVD의 숏스트로크 가스 피스톤 방식은 가스 시스템에서 이 부가적으로 생기는 진동을 줄이는 정도지만 G3의 롤러 지연식 블로우백 방식은 가스 시스템이 없기 때문에 부가적으로 생기는 진동 자체가 없어. 그리고 이 가스 시스템을 없앤 덕분에 G3는 볼트 액션 라이플처럼 프리플로팅 배럴 구조도 구현이 가능해. 프리플로팅 배럴 구조라면 총열이 총몸에만 붙어있고 스톡이나 핸드가드 혹은 가스 튜브나 가스 실린더 같은 외부 부착물하고는 이게 떨어져 있는 상태잖아. 그렇지. 그 구조에선 이 격발 시 총열에 발생하는 고유 진동에 영향을 전혀 안 주니까 명중률이 극도로 좋아져. 그에 비하면 SVD는 가스 시스템이 총열에 연결돼 있으니 이 죽었다 깨도 프리플로팅 배럴 구조로 만들 수가 없어. 그나마 핸드가드를 잡아주는 링을 앞뒤로 움직이게 설계해서 프리플로팅 배럴과 유사한 효과를 냈던 거지. 아니, 그런데 정작 G3는 프리플로팅 배럴 구조로 안 만들었잖아. 총열과 총몸, 아니 그리고 코킹 튜브까지 한 덩어리로 결합시킨 구조로 알고 있는데? 착검 돌격도 해야 되는 구동소총인데 이 내구성 강화 차원에서 프리플로팅 구조는 당연히 포기해야지. 그리고 약실을 폐쇄하는 방식에 있어서도 G3는 명중률 향상에 굉장히 유리한 구조야. 그게 무슨 소리야? SVD의 경우 명중률 향상 차원에서 AK-47의 회전 노리쇠 방식을 약간 변형해서 채택했던 거 기억나지? 그러니까 폐쇄 돌기를 기존의 2개에서 3개로 늘려서
격발 시 생성되는 진동을 대칭적으로 분산시켰잖아. 빙고! 그런데 이 G3는 로킹롤러가 완벽한 좌우 대칭이라 격발 시 생성되는 진동 또한 완벽하게 좌우 대칭으로 분산된다 이거야. 로킹롤러가 폐쇄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부터 설명해봐. 단자가 총광을 빠져나가는 동안 이 탄피가 놀이서에 해당하는 볼트 헤드를 뒤로 밀어 제끼는데 이 로킹롤러가 약실부에 딱 걸려있기 때문에 볼트 헤드의 후퇴를 잠시 지연시키지. 아, 그래서 롤러 지연식 블로백이구만. 그렇지. 탄피가 볼트 헤드를 밀어 제끼는 동안 로킹롤러가 로킹피스를 계속 찍어 누르는데 바로 이 찍어 누르는 힘 때문에 로킹피스가 뒤로 움찔움찔 밀려나고 이 로킹롤러도 안쪽으로 밀려 들어가기 시작하지. 그리고 탄자가 총광을 빠져나갈 때쯤 로킹롤러가 완전히 밀려 들어가서 이 폐쇄가 풀리고 볼트 헤드랑 볼트 헤드 캐리어가 동시에 뒤로 후퇴하면서 빈 탄피 방출! 그리고 리코일 스프링의 힘으로 볼트 헤드와 볼트 헤드 캐리어가 전진하고 로킹 피스가 로킹 롤러 사이로 파고들면서 다시 폐쇄가 이루어지지. 결국 로킹롤러가 폐쇄독의 역할을 하는 거구만. 그렇지? 좋아. PSG1의 두 가지 명중률 비결 중에서 명중률 면에서 유리한 구조의 G3를 베이스로 썼다. 이건 무슨 말인지 충분히 이해가 돼. 그럼 PSG1의 두 번째 명중률 비결은 뭐야? G3의 총몸 껍데기만 쓰고 로킹롤러까지 싹 갈아치웠지. 응? 그게 G3의 핵심 아니야? SVD 때려잡는 정도라면 로킹롤러까지 갈아치울 필요도 없지. 그런데 이 패전국 독일이 라인강의 기적을 일으키며 개최했던 부흥올림픽에서 대참사가 벌어졌다 이거야. 한때 전세계를 충격과 공포에 몰아넣었던 게르만 솔저의 위상이 전세계가 지켜보는 가운데 한순간에 나락으로 떨어지게 됐어. 이제 서독 입장에선 생산성, 명중률, 내구성의 황금률 따위를 따져가면서 총을 만들 상황이 아니었던 거지.